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75번 강의 사격법입니다. 경계값 문제와 초기값 문제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모두 같습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사격법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경계값 문제와 초기값 문제에서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경계에서 함수값이 주어진 경우를 볼까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고 한쪽 경계, 다른 쪽 경계에서 조건이 주어지므로 경계값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미분 방식을 풀어서 답을 구했네요. 그러면 결과로부터 왼쪽에서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결과로서 얻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값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기값 문제는 앞의 경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볼까요? 주어진 초기점에서 함수값과 기울기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은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 A점에서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구한 해로부터 결과로서 종점에서의 함수값과 기울기가 구해지겠죠. 이와 같이 결과가 얻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요, 등장하는 캐릭터는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조건으로 나타나느냐 결과로 나타나느냐의 차이죠. 경계값 문제는 왼쪽 경계와 오른쪽 경계에서 조건이 주어지고요, 초기값 문제는 시작점에서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최종 해를 구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값 문제와 초기값 문제에서 최종 해가 결정된 후에는 조건과 결과의 순서에만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설명한 해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격법은 초기값 문제의 해법을 이용하여 경계값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하기 쉽고요,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해가 얻어지는 경우에 사격법은 매우 정확한 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간 0과 1 사이에서 경계치 상미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경계에서 함수값은 2이고요. 오른쪽 경계에서는 함수값이 3입니다. 엄밀해가 알려져 있으므로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엄밀해를 미분해서 x는 0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로 얻은 것이죠. 하지만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초기치 상미분 방식에서 함수값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 방정식의 해는 경계치 상미분 방식의 해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초기값 문제를 풀까요? 독립변수는 x이고요.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풉니다. 미분 방식이 있고요. 함수값과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결과를 리턴하고 10칸마다 출력을 했어요. 결과를 보면은 끝나는 점에서 함수값이 3인 것을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경계값 문제의 해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초기치 상미분 방식에서 기울기 값을 s라고 두고요, s가 주어진 엄밀해의 값이 아니라면 다른 해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사격법의 원리는 이와 같이 해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격법에서는 미지의 기울기 y'0를 적당히 가정하고요, 초기치 미분 방식을 풀어서 경계에서의 마지막 값이 3이 되도록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되겠죠. 이것은 마치 0점 사격과 같은 시행착오를 얻는 방법과 비슷해서 사격법이라고 부릅니다. 사격법의 원리를 술래잡기처럼 생각해 볼까요? 목표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울기를 가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도달을 하는군요.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3이 아니라 3이 아닌 값으로 도달합니다.
이 기울기에서 얻은 값이죠. 그래서 다음번으로 다른 기울기로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낮은 기울기를 이용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와 같이 낮은 쪽으로 갔네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기울기 사이에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기울기를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곡선을 따라서 결국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해에 도달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을 사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기울기 값을 s라는 변수로 두고 목적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s를 구하는 것과 같죠. 아까의 경우에 기울기는 두 개의 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할선법이나 이분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값을 s라고 두고요, s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그리고 엄밀해와 같은 경우를 놓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값이 3이 되는 것은 엄밀해와 같을 때 뿐이죠. 모두 3과는 다른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목적 함수의 값이 첫 번째인 경우에는 음수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근이 있겠죠. 이것을 이분법이나 할선법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선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울기를 추정을 해보면요, 앞에서 공부한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s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해가 구해졌죠. 이것은 미분 방식이 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형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증명은 따로 설명을 할게요. 하지만 비선형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할선법을 한 번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근을 구하는 secant라는 내정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고요, s에 따라서 미분 방식을 풉니다. 그리고 함수 값에서 3을 빼면 0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내장 함수 .secant 함수를 부르고 1과 3 사이에 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선형 상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할선법으로 정확하게 해가 나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상당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화면 캡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증명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는 따로 살펴보세요. 사격법으로 해가 구해진다면 아주 정확한 해가 얻어지지만요, 문제점은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4번입니다. 상계 미분 방식이고요, 왼쪽에서 2개의 경계 조건, 오른쪽에서 1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초기치 상미분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2개 미분을 가정합니다. s값이 바뀌어가면서 여러 개를 풀어볼게요. s값이 이와 같이 바뀌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와 같이 작은 구간에서 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와 같이 그 해가 거의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가 문제는 항상 해의 발산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사격법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치 해석 75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